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고명환 침. 동네 식당으로 연 10억 버는 개그맨 고명환의 성공 비결. 책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기. 한국경제신문. 고명환. 1972년 경북 상주 출생.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97년 MBC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교통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일을 계기로 책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7년 동안 1000권에 이르는 책을 읽으면서 책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30대 중반에 방송국을 박차고 나온 개그맨의 열정적인 독서기다. 현재 뮤지컬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식당을 경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자유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그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독서다. 이 모든 것이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해 돈으로 바꾼 덕분이라는 것. 저자는 마케팅, 재무, 회계, 인문 등 각 분야의 책을 읽고 장사의 기술을 깨우쳤음을 고백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고 주도적이고 모험을 주저하지 않는 그야말로 배짱 좋은 저자의 도전을 응원하게 된다. 개그맨인 그가 한때는 지극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니 재미있는 일이다. 저자는 내 책을 읽고 소심함을 고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책 또한 누군가에게는 태도가 변하고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책이다. 이시형, 정신과 전문의.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은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 그 책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생각을 못 해봤다. 그도 그럴 것이 과장 없는 책은 없다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정말 책에 과장된 내용이 많더라도 그 과장을 착실하게 따라해본다는 건 왜 생각 못했을까? 늘 발상의 전환으로 나를 놀라게 하는 고명환 씨. 이번에도 성공하셨습니다. 김주하 아나운서. 처음 명환이가 방송 무대에 섰을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기분이다.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당연해 보이지만 그대로 따르기에는 절대 쉽지 않은 길을 보여준다. 박명수. 개그맨일 때 웃기는 기술이 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장사꾼이 되어서도 장사의 기술이 뭔지 꿰뚫고 있었다. 나는 고명환이 정말 인생의 기술을 아는 사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비결이 독서에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책은담을 읽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는 고슴도치의 우아함을 읽고 있다고 했다. 책을 늘 가까이 하는 동생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좋은 인생, 멋진 성공을 바라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손현주. 책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막대기 하나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 어느 날 그가 세상의 진리에 대해 말하자 사람들이 따졌다. 아, 됐고. 그래서 철학이 밥 먹여준답니까? 내가 한번 보여드리리라. 탈레스는 올리브 차규기를 모조리 사들인다. 한겨울이라 아주 싼 값에 빌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올리브 수확철도 아닌데 차규기를 산다며 비웃었지만 이듬해 올리브가 풍작이라 차규기 빌리는 값이 크게 오르자 탈레스는 임대를 해서 큰돈을 벌었다. 철학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데 무심할 뿐이지 작정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탈레스는 관찰을 통해 올리브 생산량에 주기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주기와 날씨 조건이 맞아떨어져 이듬해에는 큰 풍년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식견이다. 그렇다면 그 지혜와 식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로 독서와 사색이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나도 책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책 읽으면 좋다니까 그냥 술술 읽어가는 수준이 아니다. 메모를 해가며 정독하고 책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책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했다. 말 그대로 책이 시키는 대로 해봤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남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 노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주인이라는 말이 있듯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주인으로 살고 있다. 뮤지컬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쓴다. 어느 것 하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내 열정이 이끌어서 신이 나서 한다. 워런 버핏도 일이 너무나 좋아 매일 춤을 추며 출근한다고 하지 않던가? 가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조용히 낚시도 가고 산에도 오르고 멀찌감치 해외로도 떠난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나는 커피숍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로 여러 일거리가 들어오지만 내키지 않는 일은 정중히 사양한다.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진 결과다. 내가 하는 메밀국수집의 연매출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내 식당은 돌아가고 내가 만든 뮤지컬 작품이 공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면 인세가 들어올 것이고 이 책 덕에 강의 요청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책을 쓸 것이고 또 다른 공연을 만들 것이고 또 다른 식당을 차릴 것이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 내가 무엇을 했기에 삶이 이렇게 확 바뀐 것일까?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책을 읽은 것밖에 없다. 무언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분야의 책을 읽고 책에서 답을 찾으려 애쓴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책에게 고맙지 않을 수 없다. 고마우니 저절로 더 찾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원래부터 책벌레였던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읽은 지가 7년쯤 되니까 1년에 약 143권, 일주일에 2권 이상씩 읽은 셈이다. 행복하다. 책을 읽을 때 나는 가장 즐겁다. 누군가는 서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게 골프고 앉아서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게 노름이라지만 내게는 앉으나 서나 제일 재미있는 게 책 읽기다. 또 책을 읽다 보면 온갖 고민거리가 해결된다. 머리 싸매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 책을 펼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답이 찾아진다. 한번 해보라. 책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순간이 온다. 만약 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더 읽으면 된다. 쉽지 않은가? 난 책 읽고 그 내용대로 창업해서 4년 연속 6개월에 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 권 읽을 때마다 재산이 쑥쑥 늘어났고 지금도 그렇다. 사람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장담하건대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책을 읽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책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돈만 쫓는 사람은 절대 돈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돈을 쫓는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까지 잡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책을 읽어보라. 책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라. 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부터 읽어보자. 뭘 열심히 해야 하나요? 부모님은 말한다. 선생님도 말한다. 선배들도 말한다. 열심히 해라. 듣는 우리는 답답하다. 뭘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걸까?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인가? 학생이라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치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또 직장인들은 그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 MBC 코미디언실에서 최고 선배가 됐을 때 나도 후배들을 보면 열심히 하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내게 물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궁금하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다. 선배님,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뭘 열심히 해야 합니까?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우린 개그맨이니까 아이디어를 열심히 짜고 지각하지 말고. 내가 늘 들어오던 얘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나도 하고 있었던 거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의욕이 솟구치기는커녕 여전히 막막해서 한숨만 나오던 기억을 까마득히 잊고 말이다. 지금 같으면 가장 먼저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개그맨은 아이디어가 생명인데 아이디어라는 게 멍하게 앉아 생각만 한다고 떠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맹물만 끓이면서 맛있는 요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개그맨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만큼 좋은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책만큼 좋은 재료가 없었다. 또 삶의 목적을 열심히 생각해보라고 말해주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냥 열심히만 살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일에 파묻혀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MBC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이럴 수가. 다시 생긴다고는 하는데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다. 방송국 밖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온라인 경매 사이트 옥션에 공채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옥션 직원이 됐다. 나는 MBC 개그맨과 옥션 마케팅팀 대리라는 두 가지 명함을 가지게 되었다. 나 때문에 투잡 쪽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아침에는 옥션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방송국에 가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다. 잠자는 시간이라곤 하루에 많아야 4시간, 대개는 2시간만 자고 일했다. 밤을 새우기도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난 후 코미디 프로그램이 부활했다. 옥션 사장님이 붙잡았지만 난 전업 개그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천식과 함께 와룡봉추라는 코너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와룡봉추가 큰 인기를 끌면서 첫 해에 연수입이 억대로 뛰었다. 하룻밤에 밤무대를 4군데씩 돌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연말에 통장을 보면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었다. 돈을 모을 줄도 제대로 쓸 줄도 몰랐다. 그때 재테크 책을 한 권만 읽었더라도 그 돈을 다 모았을 텐데 깨달음은 항상 뒤늦게 온다. 기계처럼 일하며 쳇바퀴 돌듯 사는 동안 열정은 점점 사라졌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다. 나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내 자아는 거기까지였다. 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그때 만약 책을 읽었더라면 일찌감치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세계를 넓힐 수 있었을 것이다. 개그맨으로 어느 정도 이름도 알려지고 수입도 좋고 연애도 하고 있고 나무랄 데 없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는 게 그리 재밌지가 않았다. 가끔은 이게 뭔가 싶기도 했다. 인생의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잘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부모님이라 해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애인이라 해도, 나를 아끼고 걱정하는 친구라 해도 내 인생의 답을 줄 수 없다. 누구도 내 문제를 나만큼 잘 알지 못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은 결국 내가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었는데 실패했다면 독서량이 모자라는 것이다. 더 많이 읽으면 된다. 이건 책을 읽어본 사람이면 아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실패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인가? 하지만 책에게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 바로 대답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묻고 또 묻고 읽고 또 읽다 보면 책이 답을 알려준다. 한번 방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줄어든다. 읽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독서는 사색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닌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에 목매는 청년들. 옛날에는 노예들이 책을 읽다가 발각되면 채찍을 맞았다. 여자들도 책 읽는데 제약을 받았다. 왜 책을 못 읽게 했을까? 노예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게 운명이고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게 본분이라고 세뇌해 왔는데 책을 읽게 놔두면 그 거짓이 들통나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 진실을 알게 된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을 알면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지배층이 책을 독점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정부에 밉보이면 감옥 가기 십상이던 군사 독재 시절에도 대학생들은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정권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지성인으로 불렸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은 지성인이라기보다 취업준비생이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지성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울수록 책을 읽어야 한다.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를수록,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모를수록 독서를 해야 살 길이 보인다. 이건 진짜다. 내가 그랬고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이들이 그랬다. 뮤지컬 강의를 하고 책 읽기 강연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확실히 책 읽는 이들이 많지 않음을 느낀다. 취업 준비하는 와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니 다들 너무나 바쁘고 고단하다. 문제는 책을 읽지 않으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진로 결정을 혼자 하지 못한다. 대기업이 월급 많이 준다니까, 공무원이 안정적이라니까 다들 그쪽으로만 취업 준비를 한다. 나는 8년째 KTNG 상상유니브에서 뮤지컬 수업을 하고 있다. 우리 창작 뮤지컬반 학생이 25명인데 20명이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나머지 5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창작 뮤지컬이라는 반 이름이 무색하게 말이다.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에 대해서도 부모의 의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입학 후에도 남들 하는 대로 스펙 쌓기 바쁘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데 남들이 다 해서 이미 성공하기 힘들어진 곳만 바라본다. 어떤 분야든 상위 1%에 속하면 대단한 성공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공무원 가운데 1% 되는 게 쉽겠는가? 종이 비행기 전문가 가운데 1%가 되는 게 쉽겠는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02만 명이다. 이에 비해 종이 비행기 전문가는
숫자도 집계되지 않을 만큼 극소수다. 종이 비행기는 돈이 안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종이 비행기를 쳐보라.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생각을 못한다. 이게 다 책을 안 읽어서 생기는 문제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텔레비전에 속도광이 종종 등장하고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많았다. 요즘엔 어느 방송이나 오락 위주로 돌아간다. 언젠가 유럽을 여행하다가 프랑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녁 시간에 예능 프로그램이 없어서 놀란 적이 있다.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죄다 토론이나 대담, 책 관련 프로그램이었다. 얼마 전 연극 인간에서 고지식하고 소심한 과학자 라울 역을 맡아 공연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희곡이 원작이다. 작품 연구를 하면서 프랑스 공연 영상을 봤는데 배우 2명이 2시간 넘게 별다른 액션 없이 계속 말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관객들은 집중해서 공연을 즐기고 있었다. 토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유럽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노숙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단다. 직장도 잡아주겠다고 하고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노숙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런데 노숙인들을 가장 많이 집으로 돌려보낸 방법이 하나 있었다. 바로 독서 환경 조성이었다. 노숙인들이 있는 곳에 인문 고전 등 양서들을 비치해 놓은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책만큼 따끔한 자극제는 없다는 얘기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책을 읽자마자 1년에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를 하기는 어렵다. 책을 읽다 보면 당장 사업이 하고 싶어지겠지만 참아야 한다. 대신 책에 좀 더 집중해보자. 평소 책을 전혀 읽지 않던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2년 정도는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읽어야 한다. 만약 식당을 차리고 싶다면 관련 서적을 100권만 읽어보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학원을 열고 싶다면 학원과 관련된 책을 100권만 읽으면 된다.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책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나한테 필요한 책을 2년 동안만 집중해서 읽어보자. 2년 후면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 한 분야의 책을 100권 이상 읽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높다.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한다. 한 곳만 바라봐야 하는 때가 있다. 2년 동안 100권의 책을 읽으면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지만 운이 좋으면 단 한 권의 책으로도 인생이 바뀐다. 나처럼 말이다. 차례 1장 책이 바꾼 내 인생. 뭘 열심히 해야 하나요?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에 목매는 청년들. 한 곳만 바라봐야 하는 때가 있다. 번지점프대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는 게 답이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나무 타기 하는 물고기. 4번의 사업 실패로 얻은 것. 죽었다 깨어나 보니 알겠더라. 2장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내 인생의 책을 만나다. 간단 명료한 아이템이어야 한다. 결심했다면 실행하라. 언제 어디서 시작할까? 너무 낮게 날면 위험하다. 사장이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지 마라. 육수는 직접 끓여라. 진심이 경쟁력이다. 가장 싸고 효과 좋은 홍보 전략. 내 입으로 말하지 말고 고객들이 말하게 하라. 효과 만점 고객 응대법. 디테일에 강해져라. 고객은 작은 것에 감동한다. 창업은 직장에 다닐 때 하라. 3장 아이디어를 낚는 책의 바다. 우선 많을수록 좋다. 최고의 아이디어 원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라. 끝을 봐라. 내가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얘기거리를 만들어라. 식당에 관한 3가지 아이디어. 실행해서 보배가 된 아이디어. 아직 실행하지 못한 아이디어들. 4장 독서의 신이 되라. 책 읽기 좋은 곳을 찾아라. 속독을 통해 정독할 책을 골라내라. 목적을 가지고 읽어라. 읽은 흔적을 남겨라. 책이 읽히지 않을 때는 뱃살부터 없애라. 5장 삶을 치유하는 책 읽기. 돈 때문에 힘들 때,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결정장애에 시달릴 때,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불안하고 우울할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동료가 나보다 월급이 많아 분할 때, 행복해지고 싶을 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고명환의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였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와 함께 매출이 잘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